캄보디아에서 전례 없는 혼란의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탈출극이었습니다. 현지 관리들의 비호 아래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졌던 갱단 두목들이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이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급속도로 퍼진 한 급습 영상에서 한국어로 외치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가 아닌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강대국이 지휘하는 합동 타격 컨바인 스트라이크이었으며 서울의 가장 무서운 두무기 국가정보원 NIS 토해신과 707 특수임무단의 유령에 의해 실행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외교망, 그리고 심리적 억지력이 총탄보다 강력한 현대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선제 타격 정보, NIS와 정보사가 캄보디아 경찰을 견습생으로 만들다 캄보디아 경찰이 혼비백산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감이었고 갑자기 깨달음 물 수 없는 역량의 격차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장들이 지휘하는 작전 속 견습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것은 절대적인 안보 격상입니다. 당초 이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AISM과 국군정보사령부 체 KDIA가 투입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제1급 국가 안보 위협인 북한에 대응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련된 곳입니다. 그들이 캄보디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경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외 영토에서의 방첩작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들은 이 갱단들이 돈세탁 및 북한 간첩과 해커들의 활동 거점 제공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선제 타격 정보, 퍼스트 스트라이크 인텔리전스 교리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경악한 것은 한국 요원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와서 바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범죄자들의 은신처다. 이것이 건물 설계도다. 여기가 인질들의 위치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 현지 관리 중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다. 그들은 정보를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을 감독하러 온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공모 본질의 폭로입니다. 국정원과 정보사가 등장한 주된 목적은 단지 범죄자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캄보디아 경찰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출된 영상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들은 월등한 신체 조건과 전문 장비를 갖춘 한국 요원들이 항상 급습의 선두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지 경찰을 수동적인 비호자에서 카메라 렌즈 앞에서 강제로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자들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직 CIA 분석가이자 대테러 전문가인 데니얼 셰퍼 박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에 국정원 같은 국가급 정보기관을 투입하는 것은 극도로 강력한 외교적 신호입니다. 이는 주재국 캄보디아, 이 신뢰할 수 없는 환경, 혹은 더 나쁘게는 공범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프놈펜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민혁 씨의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라는 외침이야말로 캄보디아 법 주권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발장입니다. 국정원이 투입된 것은 협력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하고 지휘하기 위함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세 장, 적의 적을 동맹으로 만드는 기술 제목 속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는 구절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의 거장다운 외교계 경찰의 한 수에 의해 창조된 지리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그 열쇠를 쥔 다국적 세 장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틈새 외교 헤게모니, 니치 디플로마틱 헤제모니 전략입니다.
서울은 일방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국제적 비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인터폴, 아세안 경찰, 아에시안 아폴, 심지어 미국과 UAE 같은 여고의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국제연합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전례 없는 혼란의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탈출극이었습니다. 현지 관리들의 비호 아래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졌던 갱단 두목들이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이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급속도로 퍼진 한 급습 영상에서 한국어로 외치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가 아닌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강대국이 지휘하는 합동 타격 컴바인드 스트라이크였으며 서울의 가장 무서운 두 무기, 국가정보원 NEISM과 707 특수임무단의 유령에 의해 실행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외교망, 그리고 심리적 억지력이 총탄보다 강력한 현대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선제 타격 정보, NIS와 정보사가 캄보디아 경찰을 견습생으로 만들다 캄보디아 경찰이 혼비백산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감이었고 갑자기 깨달음 물 수 없는 역량의 격차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장들이 지휘하는 작전 속 견습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것은 절대적인 안보 격상입니다. 당초 이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AIS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최 KDIA가 투입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제1급 국가안보 위협인 북한에 대응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련된 곳입니다. 그들이 캄보디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경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외 영토에서의 방첩 작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들은 이 갱단들이 돈 세탁 및 북한 간첩과 해커들의 활동 거점 제공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선제 타격 정보 퍼스트 스트라이크 인텔리전스 교리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경악한 것은 한국 요원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와서 바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범죄자들의 은신처다. 이것이 건물 설계도다. 여기가 인질들의 위치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 현지 관리 중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다. 그들은 정보를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을 감독하러 온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공모 본질의 폭로입니다. 국정원과 정보사가 등장한 주된 목적은 단지 범죄자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캄보디아 경찰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출된 영상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들은 월등한 신체 조건과 전문 장비를 갖춘 한국 요원들이 항상 급습의 선두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지 경찰을 수동적인 비호자에서 카메라 렌즈 앞에서 강제로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자들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직 CIA 분석가이자 대테러 전문가인 데니얼 셰퍼 박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에 국정원 같은 국가급 정보기관을 투입하는 것은 극도로 강력한 외교적 신호입니다. 이는 주재국 캄보디아, 이 신뢰할 수 없는 환경, 혹은 더 나쁘게는 공범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프놈펜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민혁 씨의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라는 외침이야말로 캄보디아 법 주권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발장입니다. 국정원이 투입된 것은 협력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하고 지휘하기 위함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세 장, 적의 적을 동맹으로 만드는 기술 제목 속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는 구절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의 거장다운 이 외교고 경찰의 한 수에 의해 창조된 지리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그 열쇠를 쥔 다국적 세 장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틈새 외교 헤게모니, 니치 디플로매틱 헤제모니 전략입니다. 서울은 일방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국제적 비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인터폴, 아세안 경찰, ASEAN 아폴, 심지어 미국과 기어 UAE 같은 역외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국제연합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결성했습니다. 둘째, 그것은 캄보디아의 절대적 고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 캄보디아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더 이상 한국에 의해 방해받는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청소해야 할 범죄의 온상이자 회색 지대로 규정되었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더 이상 한쪽이 아닌 사방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셋째, 초국경 연쇄 추격 전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죄자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게 만든 가장 무서운 한 수였습니다. 그들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미얀마나 라오스로 도망쳤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연합하마배 리더이자 NIS와 KDA 가수지판, 핵심 정보 제공자로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위치, 경로, 신원에 대한 정보를 미얀마 군부나 라오스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세 장은 즉시 조여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정치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위기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우리 모두가 서울이 쳐놓은 정보망의 연결, 고리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경찰 ASEAN 펄까지 이끌므로써 한국은 동남아 전체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죄갱단은 캄보디아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한국의 네트워크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707의 유령, BBQ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 심리적 억지력,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중심, 범죄자들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심리적 무기,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707은 공식적으로 투입되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 억지력 asymmetric deterrence, 교리에 기반한 완벽한 심리전 PSYWR 작전이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지역 전체에 대한 격 낮추기입니다. 707이 나타나면 캄보디아 총리 경호부대 비에징핑이가 BBQ가 될 것. 이라는 태국 언론의 열광적인 토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디테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캄보디아 특수부대만을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무심결에 그것은 태국 자신과 이 지역의 특수부대들까지 함께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는 707 특임단이 미 델타포스나 영국 SAS와 동급인 티어 1, 티어 1 부대인 반면 이 지역의 부대들은 티어 2나 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경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사냥꾼들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그것은 2023년 수단의 기억입니다. 한국 언론이 2023년 수단에서의 전광석화 같았던 교민철수 작전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의도된 알림이었습니다. 그것은 707이 실패국가 failed state의 혼란 속으로 병력을 전개하고 임무를 완수하며 성공적으로 철수한 실전 경험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캄보디아에 보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을 수단과 동급으로 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곳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셋째, 그것은 정보 특수전의 합동 타격입니다. 언론이 현장의 NIS 및 정보사 요원들을 통틀어 특수부대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707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작성하며 북한 출신인 이강호와 같은 고가치 표적 HBT들 식별했습니다. 진정한 합동 타격은 현장의 정보 AIS와 상공의 위협 최707의 결합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필사적으로 도주한 것은 그들이 본 사복 요원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는 없지만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아는 최정예 특전사의 유령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는 이미 확정된 선고였습니다. 완벽한 3단계 작전을 통해 서울은 현대 강대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리 통례 선제 타격 정보 판매로 시작하여 NIS와 정보사를 사용해 캄보디아의 법적 주권을 박탈하고 현지 경찰을 집행자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차의안 패권 외교 팔라레이를 사용하여 아세안 경찰, 에이시안 아폴 전체를 이끌며 지리적 세장을 쳐 동남아 전체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심리적 억지력에 펌프의 일격을 가해 707 특임단의 유령을 사용하여 상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분쇄했습니다. 이것은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사냥이었으며 지략, 외교,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절제된 군사력의 시연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안보와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협상하지 않고 지휘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웃음 잃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키세요. 이 영상에 의미 있었다면 저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